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 관련해서 현재의 흐름들 그리고 또 주간 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삼성증권의 서정훈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를 좀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이슈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장도 조금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 제목을 보니까 금리 상승,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 라는 제목으로 서정훈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이야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바로 미국 국채의 금리 움직임입니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역사적인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좀 눈여겨볼 점이죠. 10년물이라고 하면 장기금리를 뜻하는데요. 자, 이 장기금리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다만 단기금리, 그러니까 2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현재 거의 역대 최저치에 머물러 있는 기준금리에 더 연동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2년물 금리는 역사적인 저점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장기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인 것이죠. 결국 두 금리 차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 연준의 인내심의 조합이다 라고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금리의 움직임, 또 단기금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연준은 지금 어떤 스탠스냐? 연준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정훈 애널리스트는 금리 상승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은 자본 비용 증가로 이어지죠. 그리고 레버리지 축소를 야기하면서 주가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출을 빨리 상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돈 혹은 이제 투자에 들어가 있던 돈들을 빼서 다시 상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투자했던 돈이 빠지면서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경우는 통상적인 논리와 좀 차이가 난다 상황이 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해서 이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가정하에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 금리는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에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매도세가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서정훈 애널리스트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자산 배분 조정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증시의 이제 국면 전환, 하강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차익 실현해서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 그런 움직임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서정훈 애널리스트의 결론입니다. 현재 증시의 절대 레벨, 그러니까 그 지수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근접해 있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상 최고치 부근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 언제든 사상 최고치를 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왜 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국면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다는 것 또한 외국인의 매도를 편하게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 있어서도, 외국인도 지금 우리 그 주식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보유 지분이 상당한데, 그 사람들이 팔면서 한꺼번에 다 판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갖고 있는 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있는데, 몇백조 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 쉽게 팔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믿고 걱정 없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뭐 사준다든지, 어쨌든 시장이, 자기네들이 조금 판다고 해서 시장이 막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마음 편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코스피가 3100선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기술적인 과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해석입니다. 앞서서 이 증시의 절대 레벨 자체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고 또 빠르게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었잖아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막 시장 좋다 좋다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지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과열들, 조금 빨리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졌는데, 국내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어닝 시즌 그 결과를 보니까 뭐 대체로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죠?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올해 이익 전망치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향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 그리고 뭐 종목에 따라서 그 실적 전망치가 나빠진 종목도 있겠죠. 나빠진 섹터도 있겠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큰 파이로 봤을 때는 올해 또 내년 이익 전망치가 뭐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고, 6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고,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추가 부양책 가동이 확실해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다시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안전자산을 팔고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오는,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런 트레이드를 말하는데, 역시 국내 증시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다시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훈 애널리스트의 논리죠. 그러면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하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지금 많이 판 쪽이 외국인이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팔았으니까 거의 조 단위로 지금 팔아치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팔았던 업종을
다시 사들일 가능성도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팔았던 IT, 자동차, 에너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정훈 애널리스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뭐 자동차라고 하면은 1월부터 뭐 애플카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면서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역시 자동차는 꼭 뭐 애플카 협력이 아니더라도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 너무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리콜 이슈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요. 역시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좋으면 부품 업체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부품 업체들도 예전에는 단순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 업체들만 주목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관련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종목들,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 또 이 4차 산업혁명, 또 이 비대면 시대의 뭐 가장 핵심인 IT 업종,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업종도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내용들,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